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일론 머스크가 1순위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여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해상 기항까지 성공하였죠. 그리고 사람 두뇌의 전기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뉴럴링크로 다시금 세상을 놀라게 하고 공격적인 전기차 시장 선점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만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 중인 시점인 8월 14일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반등하며 오늘 하루만 일론 형의 재산이 10조가 늘었습니다. 단위가 무슨 국가 예산급이죠? 정말 이 추세로만 간다면 일론이 세계 정복이라도 할 것 같지만 사실 일론보다 2배 이상의 부자이면서 아주 꾸준히 부를 축적하며 지금은 세계 제일의 부자이고 비슷한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을 스페이스X보다 먼저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를 비교하며 이들의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둘의 커리어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커리어 이야기 속에는 패기, 야망, 실패, 좌절, 반전 등의 요소가 있어서 웬만한 드라마 스토리보다 재미있습니다. 사실 10부작 드라마로도 모자라지만 아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었던 1995년으로 가보죠. 당시 가진 건 뛰어난 두뇌와 패기밖에 없었던 일론 머스크는 동생과 함께 집투라는 회사를 소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설립합니다. 정말 일론이 똑똑한 게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벌써 지금의 구글맵 혹은 네이버 맵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 목적은 광고주와 사용자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시켜주면서 부가적으로 본인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 정보도 나타내는 서비스였죠. 너무나도 괜찮은 비즈니스였기에 1년 뒤 300만 달러의 추가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회사를 팔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와 형제 킴벌은 각각 약 260억과 177억의 현금을 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당시 실제 일론의 인터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업 성공 후 당시 60대밖에 없던 맥클래런 F1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업을 성공한 뒤에는 이보다 더 어렵다는 머리카락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집투를 통해 마련한 자본금으로 일론은 X.com을 1999년에 설립합니다. X.com은 정말 초창기 온라인 뱅킹 사업이었고 고객의 예치금도 FDIC에서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와 합병하며 지금의 페이팔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론은 CEO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천재들이 한 번씩 겪는 필수 코스이죠. 어쨌든 이 페이팔도 이베이에 1조 7,700억 원에 팔리게 되고 머스크는 19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게 됩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그가 한 일은 바로 머리 심기와 함께 실제 천문학에 뛰어듭니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2002년 스페이스X 설립 후 2004년에는 테슬라에 투자하며 이사가 됩니다. 뒷이야기는 이따가 쓸 거라 조금 아껴두고 이번엔 제프 베이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브스 집계 기준 세계 1위의 부자 제프. 과연 그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 시작은 맥도날드 파트타임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사춘기이던 제프는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주문 접수일도 못하고 구석에서 요리하는 것만 가능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타임 일을 하며 용돈을 벌던 제프는 사실 일론처럼 아주 똑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업적 성취가 뛰어난 학생에게 수여되는 장학 프로그램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 프로그램을 받고 학업적 성취와 함께 커뮤니티의 전문 지식으로 긍정적 영향을 줘야 받는 실버 나이트 어워즈까지 함께 받았으며 고등학교도 수석 졸업하며 대표로 졸업 연설도 하였죠. 그리고 낭중지추라고 했던가요? 이 졸업 연설에서 제프 안에 숨어있던 흑염룡이 튀어나옵니다. 뜬금없게도 여기서 미래의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공원이 되고 인류는 우주의 식민지로 이동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역 뉴스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아버립니다. 이후 지역 뉴스가 제프 여친을 인터뷰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제프가 열심히 돈을 번 이유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확실히 특이했습니다. 이후 프린스턴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많은 좋은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습니다. 이 오퍼 중에는 유명한 회사인 인텔, 벨 랩스,
앤더슨 컨설팅 등이 포함되었지만 모두 거절해버리고 무슨 회사인지 감도 안 오는 피텔이라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곧 금융계로 옮긴 뒤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디이샤라는 헤지펀드의 부사장이 됩니다. 이때가 1990년이었죠. 그리고 1994년 거액의 연봉이 보장된 헤지펀드를 그만두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일론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 이후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아마존으로 발전하게 될 사업, 바로 온라인 서점 사업입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책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소했었기에 제프는 이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부터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걱정과는 다르게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1997년에는 상장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황금알을 넘어서 거의 다이아몬드알을 낳는 기업이 되었죠. 이렇게 제프는 다양한 사업을 오가며 부를 축적하고 나이도 많아졌지만 고등학교 졸업 연설에서 했던 우주에 대한 그 꿈은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보다 2년 빠른 2000년에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일론의 스페이스X와 제프의 블루 오리진, 각각 어떤 철학을 담은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론은 다양한 인터뷰와 컨퍼런스를 통해 본인의 철학을 알렸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화성에 꼭 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일론은 일찍이 2001년에 마스 오아시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화성 토양에서 식물을 키우는 실험을 지구에서 소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일론이 관심을 끌어 나사에게 돈을 좀 뜯어보려는 행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만 받았죠. 하지만 일론의 화성 사랑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일론을 솔직히 반 미친놈 취급하던 사람들도 인정하거나 인정을 넘어서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일론은 왜 이렇게 화성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I think there are really two fundamental paths.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I don't have an immediate doomsday prophecy, but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이처럼 일론도 인류가 당장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절박하게 화성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It's very important that we do so as soon as possible. I think while the window of opportunity is open. I call upon the public to support this goal. 로켓 개발 과정도 서두르며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조금의 조바심마저 엿보이는 일론의 행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일론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멸망할 운명인 인류를 본인의 힘으로 구해내고 싶다라는 사명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사명을 본인이 죽기 전에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열망을 일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If we don't improve our pace of progress, I'm definitely, going to be dead before we go to Mars. So I'm just would like to not be dead by the time we go to Mars. That's my aspiration here.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죽기 전에 화성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We better improve our rate of innovation, or based on past trends, I am definitely going to be dead before Mars. So we're going to improve our pace of innovation a lot. 일론이 실패를 해가며 계속해서 로켓을 개발하는 이유는 로켓 관련 기술 발달 속도를 더 끌어올려서 인류가 화성에 가는 것을 죽기 전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일론의 관종기도 어쩌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Technology does not automatically improve. Right.
People are used to the phone being better every year. 먼저 대중의 관심을 우주 쪽으로 모아서 관련 기술이 더 관심을 받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주 항공의 펀딩 및 투자도 더욱 쉽게 만들려는 정말 큰 그림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화성 이주를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일론이 한 명의 로켓 개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인당 11.7조가 들어가는 화성 이주 비용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의 화성 이주 비용이 집값 수준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입니다. 일론은 2050년까지 화성 이주 비용을 내리고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이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몇십 년 단위의 밑밥을 깐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화성 이주를 위해 사용되는 이 거대한 로켓의 이미지를 목숨을 건 모험, 비장함 이런 이미지보다 조금 더 즐겁고 새로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 안에는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무중력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영화 감상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물론 강조하죠. I mean, in order to make it appealing and increase that portion of the Venn diagram where people actually want to go, it's got to be really fun. You gotta be fun. Like you gotta be cool. You gotta be sexy. 요약해보면 일론의 우주 개발 철학은 본인도 최대한 노력하여 기술을 개발하되 사람들의 관심도 최대한으로 끌어서 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더욱 올리고 화성 이주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리겠다 정도겠네요. 일론과 제프는 우주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측면에서 얼핏 보면 유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한 철학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일론이 어느 정도의 인류를 화성으로 거주시켜 인류의 멸망을 막는 것을 본인이 이룩해야 될 숙명으로 생각한 반면 제프의 철학은 인류의 멸망을 막는 게 아닌 번영을 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프 또한 유한한 자원, 특히 유한한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는 지구에서는 인류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뛰어난 자원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배출하는 인류 그 자체이지만 지구의 유한한 자원으로 인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인류의 숫자는 한계가 있죠. 그가 꿈꾸는 미래의 인류는 태양계로 진출하여 인구수가 수조 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수천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조 명의 인구는 어디에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론이라면 화성이라고 말하겠지만 제프는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행성의 표면의 크기 자체가 지구와 비교해서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달과 화성에 모두 거주한다고 해도 지금의 지표면보다 고작 2배 조금 넘게 늘어나는 것이죠. 게다가 화성은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멀죠.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년 단위일 뿐만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기회도 매번 2년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와 너무 멀어서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구와 통신에서 빛의 속도만큼의 렉이 발생하죠. 게다가 이런 타행성들은 지구와 중력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행성으로 간다는 것의 실제 효용이 적을 뿐더러 지구 같은 곳은 절대 없고 사실 지구가 천국 그 자체라고 제프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확장시키기 위한 제프의 결론은 오닐 실린더라 불리는 지구 주변 우주의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들은 지구 주변에 가까운 우주에 위치해서 지구와 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적습니다. 또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지구와 같은 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더 낮은 중력을 유지하여 레크리에이션용 구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오닐 실린더 안의 세상은 지구에서 존재하던 천재지변이 없기 때문에 그 속의 건물도 기존의 건물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쩌면 일론이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킨다는 내용보다 더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과 제프의 철학적 차이점은 그 방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론은 본인이 죽기 전에 정말 꼭 이뤄내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제프의 블루 오리진은 Graded on Ferocity 라는 라틴 표현이 모토입니다.
이 의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러나 확실하게입니다. 제프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 이 오닐의 실린더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본인이 기존의 도로, 택배,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마존을 만들었듯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우주 인프라 구축이 자신이 해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당장은 필요 없지만 미래를 위한 기술들을 벌써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소 연료입니다. 수소 연료는 우주 밖으로 나가야 효율적인 연료이지만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를 준우주, 즉 우주로 나가지도 않는 로켓에서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1단계 추진체의 재사용을 위한 수직 착륙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착륙 기술의 경우 로켓의 크기가 클 경우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마치 손가락 위에 연필을 올려놓고 균형 잡는 것이 긴 막대기보다 더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제프는 이 수직 착륙 기술의 효용성이 거의 없는 조그만 로켓에서부터 개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로켓에서부터 착륙 기술을 성공시킨다면 기술의 완성도가 최종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확실하게. 스페이스X는 수많은 로켓 테스트를 하였고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블루 오리진은 로켓 발사 테스트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일론이 화성에서 인류의 거주지를 계획할 때 미래에 만들어질 오닐 실린더를 위해서 지금 제프가 준비하는 것은 달의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만든 수소 연료 또한 달의 얼어있는 물에서 충당이 가능하게 되죠. 역시 미리 계획한 부분입니다. 달에 성공적으로 전진기지가 세워져서 거기서 로켓이 발사된다면 지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이는 지구와 달의 중력 차이에서 오는 중력권 탈출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초당 속도는 11.18km인데 반해 달에서는 고작 2.38km. 미래 인류의 보금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죠. 제프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 무엇이 변할 것이냐고 본인에게 묻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바뀌지 않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겠지만 10년 뒤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한 사람과 당장의 가치만 쫓은 사람은 분명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채널을 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일론과 제프가 로켓을 개발하며 겪은 어려움과 업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